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 이항 분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이항 분포인지를 먼저 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만 딱딱 언급하고 문제 풀러 갈게. 알았지?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자 집중해 봅니다. 쌤이 예시를 좀 적을 건데 그 나눠드린데 맨 뒷장 한번 가볼래? 맨 뒤로 가봐. 그냥 빈 페이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정리하세요, 알겠죠? 맨 뒷장. 쌤은 여기다가 쓸게요. 한 번은 꼭 써봐야 돼요, 알겠죠? 한 번은. 자,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몇 번 던질 거냐면 3번만 던질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던질 겁니다. 주사위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번호가 1부터 6번까지 있는 거예요.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자, 구체적인 예시를 줄게요.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그럼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건데 6의 약수라는 정보가 있고 그게 나오는 횟수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사위 지금 몇 번 던지니? 3번 던지지? 그러면 쌤이 표현했던 6의 약수든 뭐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어쨌든 나오는 횟수가 최대 몇 번이겠니? 3번이겠지? 3번 던지니까 최소 몇 번이겠니? 0번, 0번, 빵번. 그쵸? 안 나올 수 있잖아.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할 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파악해 보세요. 이런 얘기였거든.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x 값이 가질 수 있는 번호, 숫자를 우리가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죠? 다시 한번 0이라는 거는 주사위를 3번 던지는 동안 6의 약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3이라는 의미는 3번 모두 6의 약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요 상황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에 대한 얘기니까 x가 0일 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괜찮죠? 자, 우리는 확률 계산을 할 건데 6의 약수가 나온다라는 확률을 먼저 따져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3번 던질 때까지 이제 계산을 할 건데 한 번 던졌을 때 기준을 먼저 보자고. 자,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보는 건데요. 6의 약수 뭐 있니? 1, 2, 또 3, 6 이렇게 있죠. 몇 개? 4개. 그럼 확률을 따져보세요 라고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6개 중에 4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네. 확률 얼마야? 6분의 4지. 그래서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요거를 소문자 P라고 할게요. 얼마?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그렇지. 그거를 Q라고 할게요. 나머지 확률이니까 3분의 1이겠죠.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 전체 확률이 1이다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6의 약수가 빵번, 0번 나왔다라는 거는 전부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6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6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을 동그라미, 나오지 않는 상황을 X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도 안 나오고 두 번째도 안 나오고 세 번째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럼 확률 계산해 볼게. 그러면 확률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죠. probability 확률 변수 x가 0이 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도 안 나오고 두 번째도 안 나오고 세 번째도 안 나와야 돼. 안 나올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이었지. 아까 Q라고 했던 거.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적을게요.
얘도 3분의 1의 확률이어야 되고 얘도 3분의 1의 확률이어야 되고 얘도 3분의 1의 확률이어야 돼. 그럼 조금 머리 아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6의 약수가 안 나와야 되지.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럼 이거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확률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3분의 1이 몇 번 곱해져 있죠? 3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질문. 확률 변수 x가 0이라는 게 6의 약수가 3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다잖아. 요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 있니? 요 한 줄 말고 또 다른 경우로 쓸 수 있어? x 3번 치라는 거 외에는 없죠. 이 한 줄이 끝이야.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x가 1이다. 이거 무슨 뜻? 3번 주사위를 던지는 동안 6의 약수가 몇 번 나왔다? 한 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좀 고민이 되죠? 우리가 3번 시도를 하는데 한 번만 나오면 되거든? 근데 첫 번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아까 물어봤듯이 얘는 이제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줄로 나오겠지. 그걸 표시해 보자고요. 첫 번째 나왔다. 한 번 나왔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안 나오면 되잖아. 요게 6의 약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거든. 또는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확률을 구해보죠. 요 녀석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6의 약수가 동그라미는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지. 나머지 x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다 곱하기로 하기로 했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3분의 2는 하나 곱해져 있고 3분의 1은 몇 개? 2개 곱해져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 3분의 2 쓰는 거 생략하고 두 번째 줄 확률 계산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지.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3분의 2의 개수와 3분의 1의 개수는 똑같죠? 그러면 이쁘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니? 똑같다. 맞죠? 여기는요? 똑같죠? 네. 맛있게 먹네. 자,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에 있니? 세 번 중에 한 번만 나오는 상황은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 요 구조에 맞춘다 그러면 이만큼이 결국은 세 줄이 나온 거잖아. 어떻게 해서 세 줄이 나왔을까?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결국은 한 번 나오는 위치를 잡아준 거지. 첫 번째 시도에 나왔느냐, 두 번째 시도에 나왔느냐, 세 번째 시도에 나왔느냐. 동그라미를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세 줄이 나온 거야. 맞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쓴다 그러면 세 번의 시도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동그라미를 지정해줄 번호 하나만 뽑아주면 되죠. 그게 뭐야? 콤비네이션 1이겠다. 혹시 콤비네이션 개념이 흔들리면 쌤한테 따라오세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세 번 시도 중에 한 번 시도한데 동그라미를 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3C1이 얼만데? 3이지. 그래서 세 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야. 맞지? 그러면 확률은 뭐라고 표시하면 돼? 이거 곱하면 되죠. 왜? 세 줄 결국 우리 다 더할 거잖아. 이거 다 더하면 곱하기 3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 표현은 3분의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두 개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느낌 오나요? 자, 그렇다면 요 구조에 맞춰서 위에 거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위에 첫 번째 x가 0일 때 그럼 의미가 어떻다고요? 세 번 시도 중에 내가 관심 있는 6의 약수가 안 나왔다가 0번 나왔다잖아. 그러면 동그라미를 칠하지 못하는 거죠. 안 뽑는 게 되는 거네. 따라서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세 번 시도 중에 동그라미를 쓸 거는 없어. 30형이 얼마죠? 1이지. 있나 없나 의미가 없는데 일부러 쓰고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봤을 때 3분의 2라는 확률이 우리가 관심 있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란 말이야. 그게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3분의 2의 0제곱. 그 다음에 싹 다 뭐였어요? x였지. 그게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었다. 이게 몇 번 나왔니? 3번 나왔어요. 짠! 병철아, 센스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규칙이 보이니? 어떤 규칙이 보여? 좋았어. 3분의 2의 지수는 하나씩 늘어날 것 같고 3분의 1의 지수는 하나씩 줄어들 것 같고 앞에 있는 개수 3C0, 3C1 그 다음 뭘까? 3C2 하나씩 늘어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짠! 첫 번째 줄 볼게요. 3번 시도 중에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 0이라는 게 또 어디로 돌아가? 여기 3분의 2의 지수로 들어가. 괜찮니? 그러면 3분의 1의 지수 3은 결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3번 시도 중에 6의 약수가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6의 약수가 아닌 경우가 되겠죠. 밑에 줄 볼까? 3번 시도 중에 동그라미 하나 칠할 거야. 그 하나가 어디로 올라가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3분의 2의 지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일치하는 거야 지금. 괜찮지? 그리고 여기 3분의 1의 2제곱 2는 뭘까? 그 나머지 횟수겠죠. 3번 중에 한 번이 동그라미 쳐졌으니까 나머지 2개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하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줄 가지고 할게요. 얘의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야. 지금은 6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6의 약수가 한 번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한 번이 확률의 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2는 어떻게 구한다? 결국은 전체 횟수가 맨 앞에 있으니까 여기 지수 두 개를 합한 게 전체 횟수가 돼야겠죠. 괜찮니? 왜냐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두 개만 다 다룰 거니까.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6의 약수가 3번 중에 2번 나오는 경우는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리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X를 하나만 그리면 되거든. 즉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자, 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관심 있는 사건은 지금 동그라미야, 그지?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건 이제 한 단계 생략해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에 X 하나면 3분의 2 몇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3분의 1 몇 번 곱하고? 한 번 곱하고. 그게 지금 세 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세 줄이 나온 이유는? 그렇지. 그럼 한 번에 갈게요. 확률을 쓰세요 라고 하면 얘는 3번 중에 동그라미 2개 선택이야, 그지? 1, 2, 3번 중에. 그러면 2번 동그라미를 친 거니까 동그라미는 확률이 3분의 2였거든요. 그게 몇 번? 2번 제곱. 그럼 나머지 확률은 뭐? 3분의 1. 그건 몇 번? 한 번. 이렇게 되겠죠. 물론 1은 생략 가능한데 일부러 1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죠. 확률 변수 x가 3이다. 의미는 6의 약수가 3번 중에 3번 다 나왔다야. 그럼 확률 바로 써볼까? 3번 중에 3번을 다 골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그렇다면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이 3분의 2인데 그게 몇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3번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아닐 확률 3분의 1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괜찮니? 됐나요? 정리됐나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라고 했으니까 확률 분포표로 옮겨 봅니다.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줄 수 있었고 그랬을 때 확률은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0번이면 3번 시도 중에 안 나와요.
3분의 2가 안 나와요. 3분의 1이 3번 나와요. 이렇게 됐었고요. 지금 밀릴 것 같으니까 살짝 밑에 쓸게요. 확률 변수 x가 1이면 3번 중에 1번, 3분의 2가 1번, 3분의 1이 몇 번? 혜인아 몇 번? 2번. 그렇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인 거는 6의 약수가 2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총 3번 중에 2번, 누가?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은 1번. 마지막 확률 변수 x가 3일 때는 총 3번 중에 3번 모두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은 안 나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괜찮죠? 짠. 됐니? 그래서 돌아갈게요. 맨 앞에 이제 공통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맨 앞에 있는 이 3이라는 녀석은 어떤 의미였죠? 그렇지. 전체에 내가 뭔가를 행하는 횟수였지. 주사위를 3번 던진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행 횟수라고 불러요. 시행이 뭔데? 뭔가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거잖아. 그치?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뭐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 다 시행이라 한단 말이야. 시행 횟수, 전체 시행 횟수 3번 중에 뒤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 지금은 누구야? 6의 약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인데 그게 나오는 횟수였어요. 그지? 근데 그 횟수는 어디가 따라가요? 요 녀석이 모두 따라가요. 그럼 걔가 누군데? 봤더니 자, 이건 표시 잘해야 돼. 여기 있는 녀석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이죠. 관심 있는 사건이 다시 뭐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것에 확률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을 P라고 둡니다. 쌤이 처음에 P라고 뒀잖아. 그지? 그리고 마지막 뒤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은 어떻게 구했었죠? 뭐라고?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무슨 사건? 여사건. 여사건은 그 외 나머지 사건의 확률이거든. 그러면 아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면 그 외에는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겠죠. 그래서 3분의 1인 거고 얘네 합치면 1이 돼야 돼. 그래서 요거를 보통 Q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Q라는 것의 지수는 결국은 어떻게 정해져? P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 전체 횟수에서 제외한 만큼 생기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지수끼리 더하면 뭐가 돼야 돼? 전체 시행 횟수가 돼야 돼. 요런 구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용어 설명으로 갈게. 이거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확률 변수와 확률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분포 맞죠? 그죠? 이거를 왜 굳이 이항분포라고 하냐? 여러분들 이항 정리 배웠지? 잘 배웠나 물어볼까? 영훈아, 이항 정리 배웠지? 왜 이항이야? 어? 아, 항을 이동해서 이항 정리가 항을 막 이동하던가? 헤이, 왜 이항이야? 왜 이항 정리해서 이항이라는 말이 붙었어? 다른 항? 얼추 뭐 가까이 왔는데 아니야. 다를 이가 아니라고. 안 돼. 병철. 왜 이항 정리에 이항이야? 냅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2학년 때 나와서? 오, 이거 새로운 조건인데? 그럼 1학년 때 배우면 1항 정리야? 2항 할 때 나오는 2항 할 때 나와서 아니야. 수연? 경서? 눈빛은 아는 눈빛이었는데? 그럼 힌트 줄게요. 3항 정리도 있어. 네? 네? 3항 정리도 있어. 아, 2개 하면 옳지. 항이 2개만 다뤄서 2항 정리야. 너무 좋죠.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할 때 이항 정리를 쓰잖아. 그럼 n제곱이 적용되는 항이 몇 개니? 라고 하면 하나요, 두 개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항 정리야. 그러니까 다를 2가 아니라 두 2를 써요. 너무 좋지. 그러면 왜 이항 분포겠니? 다 왔다. 두 개의 뭘 다루고 있었어 아까? 확률이 P랑 큐. Q 밖에 없지. 끝이야. 그래서 이항 분포야. 네? 그러니까 시간 똑같이 있는 똑같이 생겼어. 맞아. 그 얘기야. 아 너무 센스가 있는데. 잘했어. 그래서 봐봐. 조금 전에 x가 0일 때의 확률이 그냥 쌤이 쭉 써볼게요. 3번 중에 0번, 3분의 2가 0번, 3분의 1이 3번 더하기 3번 중에 1번, 3분의 2가 1번, 3분의 1이 2번. 요 구조는 이제 눈에 조금 익숙하죠, 그죠?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1번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3C3,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빵번 이렇게 되는데 은솔이가 아주 얘기를 잘했는데요. 요게 이항 정리 전개했을 때 모양과 똑같아. 그러면 위에서 선생님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만약에 전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nc 0, a의 0, b의 n 이렇게 가겠지. 그럼 쭉 가서 nc, n, a의 0, b의 n 이렇게 가겠지. 뭐 잘못됐니? 잘못됐네. 고마워. a의 n, b의 0이죠. a의 n, b의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만들면 뭐가 되겠니? n은 어디로 가요? 지수로 가, 그치? 그 다음에 a, b를 어디서 뽑아와? 여기서 뽑아와. 그 역할이 누가 해? 전체 n은 얘의 역할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a, 얘가 b겠지. 와, 그렇다면 요 위에 있는 줄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의 몇 제곱을? 세제곱을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야? 그럼 이건 얼마야? 짠! 이렇게 됩니다. 전체 확률이 얼마라고? 우리 뭐 한 거니? 전체 확률 더한 거지. 각각 확률을 다 더한 게 전체 확률이잖아.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 시켜볼게요. 이제 요거 적어봐. 요게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의 괄호 1번에 있는 그 녀석이야. 그냥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요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봐봐. 시행 횟수. 요게 아까 예시로 들었던 3번 던진다라는 그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n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 문제를 풀 때 어떤 시행을 몇 번 한다, 뭐 몇 개를 뽑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다 시행 횟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6의 약수가 나온다 이런 사건이 있겠죠. 그것의 확률을 보통 small p, 소문자 p라고 나타내요. 괜찮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올 횟수. 아까 시행을 n번 한다 그랬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n번 다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나올 횟수를 보통 확률 변수 x라고 줘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0에서부터 n까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이 p면 그 나머지 확률은 아까 뭐라고 나타낸다 그랬지? q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서 q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랑? p랑.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면 돼? 1이면 되거든. 왜? p 외의 확률이 q니까. 그래서 얘는 1에서 p를 뺀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공식을 얘기할 때 PQ 얘기를 계속 할 건데 PQ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라 P랑 Q랑 더해서 1이 되는 관계야. 알겠지? 괜찮나요?
요런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라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두 개만 다뤄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의 확률 분포,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해. 알겠지? 그럼 단순하게 PQ 확률 두 개 다루니까 이항 분포예요 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따라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는 풀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B라고 나타냅니다. B. 바이노미얼의 B. 여기서 바이노미얼은 두 개라는 의미야. 그쵸? 그래서 B라고 나타내고 괄호 엽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아까 확률 구할 때 계속 써먹고 있었던 게 3시 0, 3시 1, 3시 일단 3이라는 걸 써먹죠. 그게 뭐였는데 여기서 시행 횟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여기다가 적을 거거든. 첫 번째가 시행 횟수를 적을 거예요. 여기는 시행 횟수가 n. 괜찮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 확률 구하고 있으니까 확률이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이 중요하겠죠? 누구야? 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시행 횟수와 확률만 있으면 몇 번 나올 확률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왜? NC 얼마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괜찮죠? 그러면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확률 변수 X만 줬을 때 그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B, N, P 이렇게 나타내는데 나중에 확률 변수가 X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있을 수도 있고 Z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들고 올 수도 있어. 좀 난이도를 높여간다면. 그래서 요거는 이전 교육과정 표현이긴 한데 쌤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X라는 확률 변수가 시행횟수 n번의 그 사건이 나올 확률 P를 따르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변수야. 알겠죠? 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또 다른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게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괜찮죠? 자, 그러면 확률을 한번 직접 구해 볼게요. X라는 확률 변수가 R번 나올 확률은, 그럼 아까 예를 들었던 걸 잘 생각해 봐. 주사위 3번 던지는데 6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 어떻게 구했지?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3번 중에 2번 이렇게 됐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전체 횟수 몇 번 중에? n번 중에 몇 번? r번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올 횟수였으니까 r번이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 없어도 되겠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이 p였잖아, 그치? 그게 몇 제곱? r제곱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확률 q가 몇 제곱 따라가면 되겠니? 나머지 횟수만큼 따라가면 되겠죠. 나머지 횟수 어떻게 계산해? 전체 횟수에서 p가 나온 횟수만큼 빼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요 식 하나로 결국은 r이 0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확률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정의했던 이산 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요 녀석이었던 거야.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이항 분포는 B에 n, P로 나타내고 n은 전체 시행 횟수, P는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올 확률. 그러면 거기서 X라는 변수는 그 사건이 발생할 횟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확률을 구하는 구체적인 식 확률 질량 함수는 요 딱으로 생긴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n과 p가 있으면 요 확률 질량 함수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구조 괜찮겠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하여 문제 풀러 가볼게요. 문제 적용해 볼게. 그 페이지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를 할게요. 2번 가봅시다. 쌤이 방금 설명했던 거 100% 이해를 못해도 문제 적용하면서 정리가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문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40번 던진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흉흉 던진 걸 40번 하겠대. 이게 무슨 뜻이겠니? 이게 뭐가 될까? 시행 횟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적어 놓을게요. 보통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하니까 밑에도 보면은 이 양분모 m, p 따른다고 했잖아. 이게 n이 되는 겁니다. 맞죠? 쉽게 구했다, 그지? 그 다음에 볼게.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그러니까 두 개를 던지기로 했으니까 각각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그걸 곱할 거거든. 곱이 홀수가 된대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래. 그러면 곱이 홀수가 되는 횟수가 몇 번이 나오겠니?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고민 안 하고 관심 있는 사건이 뭐야? 두 주사위 눈이 나왔을 때 곱했을 때 홀수가 될 때잖아, 그지? 괜찮나요? 자, 그럼 확률 구해보자고. P라는 확률을 구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야겠죠. 전체는 몇 번? 몇 가지? 주사위를 두 개를 탁 던지는 거잖아, 그지? 40번 던지는 건 나중에 이항분모로 처리할 거거든. 그러면 한 번 뿅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될 때의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6가지 36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돼야 되거든.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둘 다 홀수일 때죠.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횟수가 몇 개? 3가지죠. 1, 3, 5. 두 번째도 3가지죠.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그렇지. 4분의 1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 두 개를 한 번 던졌을 때 곱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짝수지.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될 확률은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겠죠. 그죠?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은 P, 그게 4분의 1이다. 끝.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아, 이게 전체 횟수구나. 시행 횟수구나. 아, 이게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이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N은 40, P는 4분의 1 곱하면 얼마? 10.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니? 야구 좋아하니? 야구 너무 좋아해? 타율 읽는 방법 알아? 네? 타율이 뭔데? 치는 그렇지. 어떻게 구해 타율? 예를 들어서 타석에서 10번을 서. 그러니까 치냐 안 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10번을 들어가. 한 경기에 10번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5번을 안타를 쳤어. 또는 뭐 홈런 섞어서 5번 쳤어. 나머지 5번은 아웃이 됐어. 타율 얼마? 10분의 안타 치는 횟수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10분의 5. 그게 타율이야. 그래서 타율은 전체 타석에 들어서는 횟수 대비 안타를 치는 비율이거든. 안타 비율이에요. 안타 비율. 타율. 안타는 홈런 포함. 타율. 알겠죠? 그래서 타자들이 타율이 높으면 한 4할 타자, 5할 타자한테 엄청난 타자잖아. 잘 모르는구나. 어쨌든 확률이 1을 넘어갈 수는 없죠. 확률이 1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왜 물어봤냐면 타율을 읽는 방법이 있어. 여기 보면은 타율이 2할 오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본 적 있어? 할푼 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타율을 읽는 방법이. 이거는 뭐냐? 순서대로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읽는 거야. 다시 말하면 0.532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얘 분수로 나타내면 1000분의 532잖아. 이게 타율로 따지면 1000번의 시도를 했을 때 532번의 안타를 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타율을 이렇게 표현하면 0.53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5할 3푼 1이라고 읽어요. 들어본 적 있지? 타율 5할 3푼 1이. 그럼 우리는 거꾸로 2할 오픈을 소수로 나타내야겠죠. 그죠? 2할 오픈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니? 0.2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수로 고쳐보면 100분의 25라는 얘기죠.
약분도 가능하겠네. 얼마? 4분의 1이죠. 그러면 타율이 4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뜻? 4번 중에 한 번은 안타를 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타율이 이렇더래. 그러면 뒤에서 뭘 물어보겠니? 이 선수가 안타를 칠 횟수 뭐 또는 확률 이런 걸 물어보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선수가 20번 섰대요. 이게 뭐가 되겠까? 전체 시행 횟수가 되겠지. 나 20번 한번 쳐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20회는 시행 횟수. 일반적으로 그냥 n이라고 표현할게요.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이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하래. 이게 뭐야? 안타를 치는 경우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잖아. 근데 위에서 뭘 했어?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해놨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 p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으로 관심 있는 확률은 p라고 계속 표현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q는 얼마일까? 그 외, 그렇지. 4분의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항 분포는 두 가지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전체 시행 횟수와 확률. 그럼 여기서는 np가 있으면 되죠. 따라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 n은 20, 그 다음에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그래서 a는 20, b는 4분의 1 곱하면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오케이? 명훈아 이해되니?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할 거는 요렇게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정보를 보고 이제 파악하는 거 하나랑 아까 했던 확률 질량함수 적용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이쪽 3개 하고 끝낼 거예요. 끝이 날지 모르겠다니.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하기를 5번을 뭔가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Q는 얼마?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구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적용해보란 얘기거든요. 분자에 있는 X는 4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X는 4. 이게 무슨 뜻? 전체 시행 5번 중에 4번 나온다는 얘기야.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맞죠? 전체 회수 5번 중에 몇 번? 4번. 관심 있는 확률 얼마? 5분의 1이 그지? 5분의 1이 몇 번? 4번. 그럼 나머지 확률 얼마? 5분의 4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1은 꼭 써주세요. 알겠죠? 이게 보여야 합쳐서 5가 되는구나를 또 볼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분자에 올라갈 거고 분모에 내려갈 게 x가 2일 때입니다. x는 2는 그대로 갈게요. 5번 중에 몇 번? 2번. 그러면 관심 있는 확률이 5분의 1 그게 2번. 나머지 확률 5분의 4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 처리를 할 거란 말이야. 정리 좀 합시다. 분자부터 얘는 5C4가 5C1이랑 같으니까 5 곱하기 한꺼번에 계산할 건데 잘 봐봐. 분모부터 보면 분모 첫 번째 게 5가 4개 마지막 하나 더 있으니까 5가 5개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5의 5제곱 분의 분자는요 1의 4제곱은 1, 4는 하나니까 4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분모는요 5C2는 5, 4 나누기니까 10 5C는 그냥 10이라고 외우면 되겠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결국은 전체 횟수는 5번으로 똑같기 때문에 분모에 사용하는 5는 5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자는 보니까 1의 제곱은 오케이 버리고 4의 세제곱 얼마? 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 분모 분자에 같은 거 있으면 다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약분하면 4로 약분했으니까 여기가 16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하면 2가 남겠죠. 그러면 결론은 분수 기준으로 밑에는 뭐가 남아? 2 곱하기 16, 32가 남았어요. 분자는 다 약분됐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적용한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이항 분포에 확률 질량 함수를 적용한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시행 횟수 n, 확률 p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걔네 둘을 이용해서 확률 질량함수 정의를 했어요. 그죠? 요거 두 가지 넘어갈게요. 18번으로 가봅시다. 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이제? 6이 뭐야? 병철아. 횟수 4분의 1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x가 3일 때 병철이 마무리해봐. 6c 3에 4분의 1의 세제곱 3에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요. 이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숫자가 커서 넘어갈게요. 27번으로 가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시행 횟수는 5번,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횟수가 3번 이상이 돼야 된대. 근데 전체 횟수가 몇 번이죠? 5번이지. 그러면 5번까지만 가면 되는 거네. 따라서 얘는 무슨 뜻이냐? 나올 횟수가 3번이거나 더하기 나올 횟수가 4번이거나 더하기 나올 횟수가 5번일 확률을 더하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제 아까 여사건 잘 얘기를 했는데 관심 없는 확률을 빼버려도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횟수가 3번 이상이길 원해.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니? 2번, 1번, 0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전체 확률에서 그 외의 확률, 즉 x가 3보다 작다니까 2부터겠지, 그지? 2 이하 확률을 빼도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2 이하는 0, 1, 2. 결국은 최종적으로 확률 구할 때 뭘 해야 돼? 확률 질량함수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맞죠? 명훈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니?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드디어 등장.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라고 했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주로 뭘 해왔냐면 평균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왔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자, 아까 잠깐 했던 확률 분포 표를 일반화를 해서 아래쪽에 샥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원래 증명을 해야 되거든. 요렇게 나온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거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려. 여러분들이 마탱이가 가겠죠, 그죠? 사실상 증명 과정을 물어보는 게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결과들만 가져갈게요. 알겠죠? 확률 변수 x가 있고 요거는 횟수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올 횟수야. 그게 0번부터 중간에 x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이 마지막 n번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시행 횟수가 n이다. 위에 걸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될 확률 이렇게 이제 가볼 건데 연습삼 한번 써볼게요. x가 0이라는 거는 n번 중에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심 있는 확률이 p인데 안 나오고 나머지 확률 q인데 몇 번? n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쭉 가면 x 이거를 일반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확률 질량 함수 g 그지? 따라서 n번 중에 x번 이렇게 될 거고요. 관심 있는 확률 p가 x제곱 나머지 q가 n에서 나온 만큼 뺀 거 n 빼기 x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 녀석이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야. 그냥 이항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야.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까먹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마지막은 ncn 즉 x제곱에 n 집어넣는 거죠. p가 n번 q가 빵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그냥 공식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쌤이 계속 말을 하잖아. n번 중에 몇 번 관심 있는 거 몇 번 나머지 몇 번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적었으니까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 상황에서 평균 어떻게 구하니? 수연아.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 응? 뭐라고? 할켜? 할킨다. 너는 할킨다로 오케이. 뭐라도 기억하면 되죠 뭐. 위에 있는 변수와 밑에 있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 쌤이 메모해준 게 곱해서 더해였잖아, 그지? 그래서 0 곱하기 밑에 거, 1 곱하기 밑에 거 쭉 가서 x 곱하기 밑에 거, 마지막에 n 곱하기 밑에 거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 나도 하기 싫고 여러분들도 들어봐야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쭉 더하고 나면 뭐가 되냐가 중요해. 결론만 적습니다. 얘는 NP로 결론이 나와. N이 뭐죠? P는 뭐죠? 그럼 결국은 아까 이항분포 N, P로 나타냈을 때 걔네들 곱한 게 평균이야. 너무 좋죠? 분산 갈게요. 분산은 너무 좋아. NP, Q야. 사실 분산을 따지려면 또 뭘 해야 돼요? 재평평제를 전개를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야 되거든? 쉽지 않아. 그래서 결과물만 가져갈게요. 와, 그럼 여기서 잘 보면 N 곱하기 P라는 게 벌써 있지. 이게 누군데? 위에 평균이라는 녀석이야. 알겠죠? 그럼 평균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나머지 확률을 곱하면 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표준 편차는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적긴 적을 건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뭐? 양의 제곱근. 따라서 루트 NPQ 이렇게 됩니다. 짠! 끝이야. 괜찮죠? 1시간짜리를 1분 만에 정리했어요. 난 증명해준 거야. 혜인아 맞지? 증명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제 적용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세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n, p 전체 시행횟수와 확률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를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아셔야 되고 괜찮죠? 28번 볼게요. 아니 넘어가서 34번 볼게요. 짠.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명훈아 NP 그럼 N 얼마? 곱하기 P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얼마래? 20이래. 와, 그러면 확률이 4분의 1인 거 바로 찾았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Q는 얼마예요? 명훈아? 3. 좋았어. 이렇게 됩니다. 명훈이가 다 해보자. 분산 어떻게 구해요? NPQ죠. N 얼마? 80. P 얼마? 4분의 1. 근데 이거 계산해놓은 게 이미 있죠? 얼마? 20 곱하기 Q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본 결과로 분산 구할 때 NPQ를 열심히 외우는데 하다 보면 Q를 자꾸 안 곱해.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Q를 곱할 때도 확률을 좀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P를 가져와서 그냥 곱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NPQ. 그래서 지금처럼 P가 4분의 1이면 Q가 4분의 3이라는 걸 적어놓고 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알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분산은 얼마? 15 이렇게 되겠네요. 할만하죠? 4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답니다. 이것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일단은 지금 표현을 잠깐 해보면 x 플러스 10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x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대로 요 녀석이 따라가는 게 이항 분포 시행횟수 100번 중에 5분의 1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y라는 변수를 가져오는데 얘를 x 플러스 11이라는 걸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표준 편차 y 요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산 확률 분포할 때 이미 했던 건데 표준 편차 x 플러스 11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경사가 한번 해볼까? 얘는 3포도를 나타내는 분산과도 같은 애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10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괜찮니? 그 다음에 변수 앞에 뭐가 곱해져 있냐가 이제 중요한데 분산 같은 경우는 계산 과정에서 제곱의 개념이 들어있다 보니까 계수를 제곱해서 꺼냈는데 시그마 여기 표준 편차는 결국은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양수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뻥튀기 할 필요 없이. 그지? 그럼 얘는 뭘로 나오면 돼? 그냥 1로 나오면 되지. 그래서 상수 더해져 있는 건 버리고
x의 개수가 1이다 보니 얘는 시그마 x랑 같은 거야. 그럼 뭘 구하면 돼요? 위에서 표준 편차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괜찮나요? 가보자. 요 경성 한번 해봐. 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럼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야. NP 이렇게. 괜찮죠? N 얼마? 100. P 얼마? 너 경성. 자신 있게 해봐. 얘가 N, 얘가 P인 거야, 그지? 그래서 P 얼마? 5분의 1. 네. 많이 이거 20이지. 분산은요? N, P까지 계산하는 게 20이죠. Q 얼마야? 경서야? Q 얼마야? P가 5분의 1이면 나머지 더해서 1 되는 값 5분의 4죠. 이렇게 5분의 4. 그래서 16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혜인아 표준 편차 얼마? 그렇지. 16의 양의 제곱은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4 이렇게 됩니다. 전부예요 이런 것들이. 자 47번으로 갈게요. 그 페이지의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천천히 가볼게요. 아래쪽처럼 원판 8등분 했대요. 8개가 숫자가 적혀 있는데 24의 약수를 쭉 적어놨대요. 그렇구나. 이 원판을 돌린 후에 화살을 쏘는 시행을 320번 한대요. 이게 뭐가 될까? 이거 은솔이가 한번 해보자. 시행 횟수가 되겠죠. 적을게요. 요 녀석이 시행 횟수가 되겠죠. n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행 횟수. 그 다음에 뭐에 관심 있는지를 쳐다봅시다. 약수의 개수가 3 또는 4인 수가 적힌 영역에 화살을 맞히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래.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지금 뭘 파악을 해야 돼요? 원판에 있는 숫자들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약수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은 약수가 몇 개? 1개. 2는 약수가 몇 개? 2개. 3은 약수가 몇 개? 2개. 4는 약수 몇 개? 3개. 6은 약수 몇 개? 4개. 8은 약수 몇 개? 1, 2, 4, 8, 4개. 12 약수 몇 개? 6개. 24 약수 몇 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갈게요. 24는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지수 더하기 1 해서 곱하면 얼마? 4, 2 예? 나 혼자 있니 혹시? 방금? 이거 무슨 의미로 소인수분 한지 알겠니? 지수 더하기 1씩 해서 곱하면 8 이렇게 되겠죠.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판에 적혀있는 요 녀석들이 아니라 그 숫자들의 약수의 개수,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문제에서 뭘 원해? 3개 또는 4개짜리래. 3개 또는 4개. 3개 여기 있죠? 요 녀석, 4개, 요 녀석, 요 녀석입니다. 그러면 판 갈라진 8군데 중에 몇 군데가, 3군데가 해당되는 거지. 확률 얼마야?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8판 중에 3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항부부 따르겠죠. 그대로 써볼게요. 어떻게 돼요? B 전체 횟수 몇 번? 320번. 관심 있는 사건 확률 얼마? 8분의 3. 그럼 나머지 확률 얼마? 8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할 게 없네요. 그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N은 320, P는 8분의 3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요 계산을 또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이 해볼게요. N에다가 320 집어넣고요. P에다가 8분의 3 집어넣고요. 제곱하면 64분의 9가 되겠죠? 요거를 통분해서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320 전개하세요. 분배 법칙으로. 그러면 320을 분모 8에다가 약분하면 40, 4, 3, 12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320을 64분의 9에다가 또 하는 거예요. 일단 빼기 해주고요. 그렇다면 8로 먼저 약분하면 8, 8로 약분하면 4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5니까 9, 5, 45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넘어가 보자. 할 만한 것들. 금방금방 57번으로 가볼게요. 짠. 그래서 이제 B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이렇게 됩니다. 가볼게요. X의 평균이 4다라는 의미는 이 X가 4다. 이거거든. 그쵸?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요 놈은 NP. 맞죠? 그게 얼마다? 4다. 그래서 P라는 건 10분의 4, 5분의 2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봐봐. 얘가 묻는 게 X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은 2였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의 평균 뭐 구할 때 쓰지? 분산 구할 때 쓰잖아. 그래서 분산을 적어봅니다. 분산은 이제 이항분포의 분산은 마지막에 쓸게요. 일반적으로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제평평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뺀다. 이렇게였어요. 그런데 그게 NPQ잖아. 그지? 이항분포로 돌아오면 NP 한 개 벌써 뭐 있냐면 요거거든. NP 맞죠? NP 물론 N은 10이고 P 아까 구해놓은 5분의 1을 곱해도 되는데 이미 NP가 평균이거든. 그래서 NPQ 얼마? P가 5분의 2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짠 이렇게 됩니다. 분산을 구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남은 평균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평균은 이미 있잖아. 얼만데요? 4죠. 그럼 여기는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려는 제곱의 평균은 16 더하기 5분의 12 뭐 이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은솔 헷갈리는 거 있니? 있어? 헷갈려? 제평평제 요거 써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들은 다 나오네. 다 나오니까 좀 넘어가자. 73번으로 가볼게요. 73번이 이항분포에서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주로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설명을 쭈루루룩 해놓고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부분 볼게요. 상자 안에 흰 공 8개, 검은 공 2개, 노란 공 2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공의 색깔을 확인한대요. 그걸 몇 번 한대? 45번 한대. 이게 뭐겠니? 시행 횟수겠죠. 그죠? n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뭐랍니까? 검은 공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래.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검은 공이 나온다지. 그럼 뭘 구해야 돼?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겠죠. 전체 공 몇 개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을 P라고 한다 그러면 흰 공 8개, 검은 공 2개, 노란 공 2개니까 전체 12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꺼내는 거니까 계산이 쉽겠죠. 12개 중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검은 공이거든. 검은 공 몇 개 있니? 2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분의 1의 확률을 가져.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번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몇 번 할 거야? 45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검은 공이 나온다 안 나온다로 구성되겠죠.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따라간다. 이항분포 시행 횟수는 45번.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있어야 돼요. 명훈이가 마지막으로 해볼까? 평균 뭐라고 기억하고 있죠? 평균? NP 그래서 45 곱하기 6분의 1 6분의 45 잘했어요. 약분할게요.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15가 될 거고요. 분산 이거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NP
Q, NP는 위에서 평균과 같으니까 2분의 15로 바로 적용하고 물론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시면 돼요. NP, Q 얼마니? 6분의 5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 15랑 6은 3으로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4분의 25 분산 구했어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 구했으니까 그것의 양의 제곱근 얼마? 루트 씌우면 2분의 5. 요게 한 세트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항분포를 보고 나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표준 편차를 어차피 분산 구하면 보너스니까 평균 분산 구하는 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돌아가서 어머나 시그마네요. 시그마 이거 어떻게 된다고? 뒤에 플러스 2는 버려. 그 다음에 x 변수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어서 꺼낸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4배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x가 2분의 5니까 4 곱하기 2분의 5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7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의 상영률은 자 이거를 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상영률이라는 게 뭘까요? 상영한다가 뭐야? 영화를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그 상영률이 있대. 나도 잘 몰라. 그런데 25%래. 25%는 백분율이니까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또는 소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이 말은 뭐냐? 4개의 영화 중에 4번의 시도 중에 한 번만 상영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어떤 영화가 그렇더래요. 그런데 이런 영화관을 400곳을 조사한대. 이게 뭐가 되겠니? 시행 횟수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될지 안 될지를 400군데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400군데의 결과가 있겠지. 상영한다 동그라미, 상영하지 않는다 X.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400곳을 조사한다라는 게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뭐가 되겠니? 상영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의 횟수를 물어보겠죠. 그럼 확률 변수를 분명히 상영하는 것의 횟수라고 얘기할 거야. 봐봐.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영화관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따라간다. 이항분포. 전체 횟수 400번 중에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야.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평균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수연이 한번 해볼까? 평균 얼마? 400 곱하기 4분의 1, 100. 분산 얼마? 그렇지. NPQ니까 NPQ가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에요. 이거를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보통 4분의 1을 곱하고 틀리거든. 자, 그래서 75. 짠. 표준 편차 안 구해도 되죠? 왜? 구하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분산 구하래. 자, 분산도 마찬가지. 요거 없어도 되죠? 그리고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어떻게 꺼낸다? 제곱해서 꺼낸다. 좋아요. 그러면 25분의 1 그리고 분산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x가 75니까 25분의 75 얼마? 3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느껴지나요? 크게 세 가지. 자, 이거 언제까지 정답 등록? 목요일에 수업 올 거잖아. 안 돼. 수요일까지 하세요. 경서 왜 눈이 동그래져? 수요일까지 하세요. 내일이니? 안 되겠나? 너무 바쁜가? 목요일까지 합시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할게요.